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5월의 셋째 주죠. 5월 셋째 주, 5월 18일과 19일 양일간의 이제 경마 일정인데요. 일요일에 이제 삼간의 두 번째 관문인 더비가 열리죠. 더비. 부산 말들 오픈으로 열려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산 말들의 강세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크게 변수가 없다면 지금 KRA컵 마일 경주에서 첫 번째 관문이죠. 우승을 했던 스팅레이가 지금 뭐 다시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당히 지금 좋은 컨디션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19조 김영관 감독이 관리하고 있는 두 마필도 판타스틱 재즈나 뭐 이런 마필들도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라고 제가 지금 판단을 하는데 일단 뭐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거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뭐 이번 주도 지난주도 그랬습니다만은 지난주도 좀 고배당이 좀 많이 터졌죠. 많이 좀 나와줬는데 이번 주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토요 경주 같은 경우는 축마 선정이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좀 배팅을 하시라고 좀 먼저 권해드리면서 오늘 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완연히 이제 그 날씨가 거의 초여름에 가깝죠. 그래서 예시장에서 보니까 말들이 막 배 밑으로 땀을 많이 흘리는 마필들을 제가 간간히 봤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조금 더 주시해서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경주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모르겠어요. 뭐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조교 우스마가 또 몇 두 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7경주, 8경주, 11경주 이렇게 3개 경주를 좀 준비했습니다. 3개 경주 같이 한번 공략을 하겠고요. 분석을 해서 공략을 하겠고요.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경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1경주입니다. 혼합 4군 마필들인데 역시 부진마들이죠. 8마리가 출전해 있는데 글쎄요, 지금 국산마 우승 이야기가 다시 한번 이제 부담 중량의 2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노리고 이제 이 경주를 출전했습니다. 지금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역시 우승 이야기가 직전에 뭐 해피송함에게 덜미를 잡혔지만 이번에도 1순을 한다면 복승승기의 안정감이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8번 펠릭스 조이가 있는데 2살짜리예요. 그래서 지금 데뷔전부터 인기를 좀 많이 끌었죠. 데뷔전에 인기 2, 지난 경주 인기 1위였었는데 이 마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좀 가신하지 마십시오. 아직 2살짜리고요. 힘이 덜 차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경주에서 차분하게 탈 수는 있습니다. 상대도 약하고요. 뭐 그다음에 두쿠실러, 스토미트 이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리가 긴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 마필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 힘이 좀 덜 차 있고 발 쓰는 게 이렇게 조금 부드럽지 못해요. 그게 이제 힘이 덜 차 있다는 이제 방증인데 힘이 덜 차 있다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이 경주에서 공략권에서 이제 그 펠릭스 조이 8번만 펠릭스 조이를 무시하고 공략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스토마이트도 그렇고 뭐 트롤리벨리, 듀쿠셀리 이런 마필들을 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가장 안정적인 게 그래서 우승 이야기죠. 직전에 1300을 띄워봤고요. 근데 후차권이 조금 이렇게 흐트러지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가 없어요. 이제 8번 펠릭스 조이로 우승 이야기 가장 뭐 이렇게 좀 저배당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스토미트, 뭐 듀쿠실러, 뭐 또 여기 이제 이쿠 기수가 요새 아주 정말 발군의 이제 기승수를 보이기 때문에 트롤리베이인데 트롤리베이 같은 경우 직전 경주 이제 데뷔전에서 바닥을 쳤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인기권에서 좀 처져 있을 것이고요.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또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이 경주는 좀 피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군 마필들 10마리 출전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경주도 이제 부진마들 잔뜩 갖다 모아뒀습니다. 뭐 2번 모델 오브 시티 2주 만에 출전하고 있고요. 12-7
이마필은 자꾸 쓰는 이유가 여러분들 이제 나갈 때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왼쪽 뒷다리를 많이 이렇게 그 부자연스럽다 그럴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파행, 저름이죠, 저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금주 기수가 선행을 나섰을 때도 섰고 1200에서요. 직전에 아베 기수가 스타트부터 붙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라스트에서 이제 활용 타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5초가 넘어요. 뭐 제가 이제 가끔 표현하는 뭐 저랑 뛰어도 같이 뛰어도 제가 얘보다 더 잘 뛸 수 있다. 그 정도로 이제 라스트에서 걸음이 무너진다는 얘기인데 여기 하나 주시하셔야 될 마필이 9번 맛 대업입니다. 제가 2번을 연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었는데 아직 힘이 안 차 있어요. 안 차 있는 말을 이제 저희가 조교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조교를 강하게 하는데 조교 때는 아주 시원시원하게 뛰어다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직전처럼 2번의 경주에서 보여준 그 능력처럼 어린 마필, 아직 4전밖에 안 뛴 마필인데 조교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이게 무기력했던 대표적인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교 어떻게 했어요? 그런 습보 조교 대신 수영 조교로 대신을 했어요. 힘은 아무래도 이제 실전에서 쓸 힘을 좀 많이 남겨둔 그런 상황이고요. 목요일 아침에는 이동국 기수가 이제 출발 연습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조교가 약하다고 아마 여기저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반기는 그런 입장이죠. 왜냐하면 직전 2번의 경주에서 너무 조교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특히 지난 경주 같은 경우는 라스트에서 막 지그재그로 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힘이 아직 안 찼다라는 건데 그런 것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다가 조교를 너무 강하게 해버리니까 실전에서 힘을 못 썼다. 자, 이번에는 그런 어떤 강한 훈련 대신 수영 조교로 대치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능력을 보일 수가 있다. 이번 경주에서는 9번 대업을 주시해서 또 위주로 공략을 해봄직하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이 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000m 3경주입니다. 국내산 요건 안말 경주인데 자, 1번 황금질주가 지난번엔 3번, 오늘은 1번 게이트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저만 이 예상이 틀렸는데 역시 배신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입상을 했기 때문에 뭐 배신한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라스트에서 이제 이 펜스를 타고 올라오죠. 그러니까 선행을 나섰기 때문에 아주 최단거리를 뛰었어요. 펜스에 기대서 왔는데 마지막에 한 200m인가요? 전방에서 말이 막 그 펜스가 있기 때문에 기대고는 싶은데 기댈 데가 없으니까 막 왔다 갔다 그 펜스에서도 막 부딪히려고 막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이마필은 오늘 다시 한번 꺾겠습니다. 선행을 나서도 이마필은 오늘은 꺾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선행을 나설 수도 있지만 직전에는 단독으로 선행을 나섰지만 오늘은 뭐 헤르카라든가 다른 마필들이 있죠. 빠른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헤르카에게 좀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는데 헤르카도 선행을 나섰지 않으면 자신도 몰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걸음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헤르카 역시 뭐 만에 하나 황금질주 바깥에서 이제 타겠죠. 아무래도 자기가 출발지가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마필이 다 무너질 확률이 높아요. 높기 때문에 이 경주는 좀 메리트가 있는데 메리트가 뭐냐면 지금 이레케시라든가 아그리핀 아무래도 이제 선수 기수가 상대적으로 미라나 유미라 기수나 김정준 기수보다 조금 월등하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는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 빅미사일이라는 충마가 있지 않습니까? 직전 1200m 역시 이제 자세가 높기 때문에 인기를 잔뜩 끌어놓고도 입상이 안 된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일단 빅미사일이 이 경주에서는 단거리이기 때문에 바짝 따라갈 수가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황금질주나 헤르카가 무너지면 무너지죠. 그다음에 빅미사일이 올라오고 아그리핀이나 이레켓이 이제 아그리핀은 바닥에서 오고 이레켓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두권에 합류해 가서 오고 3번 게이트인데요. 이 레켓도 보면 직전에도 제가 믿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제 박태준 기수는 아직 어린 마필인데도 불구하고 초반에 자기의 어떤 그 강한 추진, 트레이드 마크라고 그럴까요? 뭐 강한 추진을 해 가는데 어린 마필에겐 제가 조금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제 역효과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은 인정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박태준 기수도 그만큼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2번 실수하지 않아요. 이 탈주하는 기수들은 기승술이 아주 좋은 기수들은 2번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두권에 바짝 따라가면서 앞에서 무너진다면 바로 이제 밀려서 올 수 있는 마필 1레켓이 있고, 만에 하나 1레켓도 걸음이 무너진다면 낯에서 날라오는 마필은 10번 아그리핀. 자, 그래서 두 방으로 딱 정리가 되는 경주인데, 일단 뭐 현장에서 배당에 따라서 또는 능력을 우선해서 공략을 좀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3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000m 4경주입니다. 국내산 6권 3세마 마련 경주. 자, 이 경주도 역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은 드러나는 경주예요. 우승 예감이 있죠. 데뷔 전에 이기의 기수가 입성을 했고, 지난 경주 이제 인기 잔뜩 끌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은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3월 23일 날 뛸 때 보면 사실 얘가 잘 뛴 게 아니라 남이 못 뛰어줬어요. 라이트나우도 내가 지난주에도 이제 조경호 기수가 기승했을 때 꺾어드렸잖아요. 안 되는 말이라고요. 항우 캠프도 그렇고 여기 같이 뛰는 포비 썬더도 그렇고. 근데 지난번에 이제 우승 예감에 이쿠 기수가 초반에 좀 무리를 했죠. 무리를 해서 나갔어요. 상당히 나갔다가 선행도 내주고 이제 좀 전개를 빨리 끌어갔어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실패한 이유가 될 수가 있는데, 뭐 오늘은 뭐 따라가도 되고 직전에 데뷔 전에 따라갔기도 했기 때문에요. 또 뭐 선행도 괜찮고 뭐 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행을 나설 텐데, 아마 이쿠 기수가 지난번처럼 그렇게 강한 추진을 해서 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쪽에 이제 어헤드 챔피언이 오늘 선행을 나서려고 길을 쓸 텐데, 그게 나오면 내준다라는 얘기죠. 뭐 굳이 가서 싸워야 될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승 예감은 이 경기에서는 어떻게 전개를 펼쳐도 온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는데, 이제 문제는 후차권이죠. 포비 썬더인데 지금 8주 만에 나오고 있고요. 이 마필 체형을 보면 가슴은 좁고 동체와 하체가 좀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 길어요. 체고가 높아요. 높기 때문에 지구력이 없습니다. 이런 마필들은 스피드는 나올 수 있는데 아직 지금 힘이 덜 차 있기 때문에 보여준 스피드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보여준 스피드도 없는데 이런 체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커피 타임인데, 이 마필은 여러분들 꼭 눈여겨 주십시오. 두 번의 경주를 제가 보니까 라스트에서 전부 다 안으로 기대면서도 그 자세라든가 주행 자세라든가 힘 있는 주폭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기대만 순치된다면 뛸 말이다. 뭐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마필이 바로 이제 이 커피 타임입니다. 근데 지금 8주 만에 나오는 이유도 이제 아마 그런 약간의 그 부자연스러운 걸음, 제가 파행이라고 좀 표현하기는 좀 모호하고요. 걸음이 조금 부자연스럽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 힘이 안 차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8주 만에 나오면서 뭐 조교 양은 많습니다만 강도가 조금 아직 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한두 번 정도는 뭐 심폐 기능을 위해서 좀 해주는 게 적당한데, 그런 게 부족하고, 반면 이 어헤드 챔피언 같은 경우는 계속 컨디션이 나빴었어요. 뭐 2월 7일 골망염 때문에 거의 뭐 속보 한 바퀴씩 타고 이제 그러고 경주에 출전할 정도였었는데, 이번에 훈련 패턴을 한번 보십시오. 비교를 해보십시오. 수영 조교에다가 서승훈 기수가 숫보를 3번이나 했어요. 거기다 출발 연습까지 해가지고 순발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초반에 쫓아 나와요. 그래서 만에 하나 우승 예감에 여기서 선행을 포기하고 따라가는 작전이라면 어헤드 챔피언이 선행이다. 그렇다면 두 마필로 입상이 끝날 수가 있어요. 왜?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만에 하나 우승 예감이 선행을 나선다면
어헤드 챔피언은 체구가 작기 때문에 무너질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대안의 마필은 역시 포비 썬더나 커피 타임인데, 커피 타임이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반면 포비 썬더는 그래도 꾸준히 올라와요. 기록은 조금 부진한데 그렇게 좋지 않은 기록인데 꾸역꾸역 뛸 수 있어요. 어헤드 챔피언이 많이 무너지고 포비 썬더가 조금 격차를 두고 전개를 펼친다 해도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결론은 어헤드 챔피언이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컨디션까지 올라섰느냐를 여러분들이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5번, 6번 어헤드 챔피언과 우승 예감의 동반 입상이 높고, 그렇지 않다면 포비 썬더까지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배팅 전략이 필요한 경주입니다. 4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5경주입니다. 군내산 육군 3세마 마련경주. 직전에 짭짤했죠. 라떼 2000 우먼 차트 워낙 답이 있었고 10배. 근데 그 경주에서 제가 방어였었군요. 9%스펙트가 주력이었었죠. 9%스펙트가 뭐 조교 내용이라든가 두 번 뛴 경주를 보니까 뒤에서 올라오더라. 근데 라떼 2000 또 올라온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두 방으로 가자. 주력과 방어다. 제가 욕심이 많으니까 배당이 큰 쪽으로 주력을 했어요. 9%스펙트 쪽에 주력을 하고 라떼 2000을 좀 방어를 했는데, 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1000m에서 취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1000m에서 취입이 됐는데 앞말이 이 정도 취입을 하면은요, 글쎄요, 한 3군? 2군에 올라가서는 조금 부진할 수 있지만 약한 상대들을 만났을 때 좀 입상을 했다 말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마필들은 대부분 힘차가면서 3군까지는 그냥 무난히 가요. 이런 경우 지금도 여기 지금 6군인데 1200m거든요. 왜 1200에 출전했을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당연한 겁니다. 이 마필은 순발력이 없고 취입력밖에 없기 때문에 1200을 출전하는 게 유리하죠. 근데 지금 이 경주에서 앞에 가는 마필들이 다 서요. 뭐 해피트리, 이 마필은 등치만 크지 뭐 발 쓰는 거나 자세나 뭐 아주 딱딱하고요. 발도 아주 그냥 뭐 허우적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단 뭐 선행을 나서야 조금 뭔가 이런 경주에서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회는 맞았습니다만은 역시 아무리 그래도 직전이나 데뷔전에서 너무 걸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어필해 드릴 생각은 없고요. 이 경주가 이제 배당의 메리트가 없어서 제가 포기한 경주인데, 아마 현장에 가면 라떼 2000하고 더 센 거라고 가장 많이 팔릴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더 센 거를 제가 왜 이 경주를 포기했냐면, 이 더 센 거리라는 마필에 악벽이 있어요. 악벽이 뭐냐면 고착이에요. 고착. 발주돼서 잘 안 나와요. 근데 지난번부터 이제 39조로 가면서 15조 있던 마필이죠. 매끄럽게 진행이 돼요.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도 주춤거려요. 한 박자 늦어요. 다른 마필보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누차 드렸는데, 악벽이라는 거는, 말의 악벽이라는 건요,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어요. 한참 안 보이다가도요, 1년, 2년 안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나타나요. 나이가 먹어도 나타납니다. 아주 힘이 없어서 자기가 그런 속된 말로 꼬장을 부리지 않을 정도의 이제 그런 노쇠해졌을 때, 고령에 갔을 때나 그런 게 안 나오는데, 아직까지 뭐 3살, 4살 이렇게 됐을 때는요, 그런 게 언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요, 이런 마필들은. 물론 오늘 경주가 약하기 때문에,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뭐 메리트는 있습니다만 단방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요. 두 마필의 능력이 월등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더 센 거리 만에 하나 악벽을 부린다면 이거는 정말 좀 위험성을 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하죠. 휘발유를 안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라떼 2000과 더 센 걸의 능력은 앞서 있지만, 더 센 걸의 그런 발주 고착 악벽이 불안하다. 그래서 뭐 다른 마필들을 찾아서 거기다 해도 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대선 거리, 더 센 거리 지금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정도에서 이 편성에서 능력을 갖고 있는데 다른 마필을 굳이 찾아서
그냥 어거지로 배팅을 한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센 거리 정말 컨디션이 좋다면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지, 더 센 거리에 그런 악벽말을 갖고 좀 배팅을 강하게 들어가기는 좀 위험하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오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6경주입니다. 국내산 5군 3세 이상마 14마리. 14마리 많이 출전했지. 이 경주도 여러분들 믿을 말이 없어요. 지금 노지가 지금 더비에 출전 등록을 했다가 유일하게 떨어졌어요. 17마리 중에서 이제 서울말 중에 하나가 떨어졌는데 로지예요. 근데 이마필도 보면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1300 포트카에 이겼고요. 올 리듬이 직전에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무조건 씁니다. 선행을 가도 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400이 얘한테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선행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려요. 그리고 이런 싸움을 좀 피해가는 그런 전개가 있어야 되는데 싸움을 피해가기가 좀 어렵죠. 뭐 로열킹이라든가 또 뭐 있죠? 다이나스톰이라든가 아르고민, 눈부실전도 사실 빠르죠. 그래서 얘가 쉽게 선행을 갈 것이냐 못 갈 것이냐 이런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가 선행이다 딱 단정을 지면 배팅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배터의 역할인데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을 가지시면 배팅을 하셔야죠. 근데 그런 확신이 안 섰을 때는 막연하게 얘가 선행을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배팅을 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가 있고요. 자, 아르고민을 말씀을 드리면, 자, 이마필은 체구가 작아서 못 뛰는 게 아니라 이 뒷다리를 쓰는 게 뻣뻣해요. 약간 짧게 들어가요. 제가 그랬죠? 말은 뒷다리로 뛰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뒷다리 잘 들어가는 것만 보셔도 거의 절반의 성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마필은 좀 지금 오늘 코스가 좋아서 지금 좋고 상대가 약해서 이마필이 인기인데 너무 이것도 가신하시면 안 되고요. 그랜드키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그만큼 뛰잖아요. 왜 그만큼 뛰어요? 고개 높고 점도 운동을 안 하고요. 시티우스 승군전인데 가능성은 갖고 있어요. 가능성은 갖고 있는데 이 리뷰 혈통이 보면 자꾸 늦게 돼요. 근데 얘는 월등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순발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 주시해서 보시고요. 부전자전 지금 직전보다 이제 머리가 다시 높아졌어요. 근데 머리 딱 들고 뛰잖아요. 이 JS 홀드 초대 3간만에 JS 홀드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근데 힘으로 뛰는데 이 부전자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힘으로 뛰는 그런 스타일인데 일단 이경주가 이제 앞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부전자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고 또 그다음에 이 아르고민도 역시 로지를 보내놓고 게이트 위치가 좋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도 약하고 이런 조건이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석하실 때 꼭 능력도 일단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능력이 엇비슷할 때는 누가 전개가 유리한가를 좀 따지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가 이 조교나 지금까지 뛴 걸음을 봐가지고 능력을 봐가지고는 이마필이 딱 이경주에서 안정적인 충막감이다. 뭐 말씀드릴 마필이 없어요. 일단 골인 해봐야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일단은 그 와중에 힘이 가장 좋다. 부전자전인데 이혁 기수가 이제 지난번에는 서승훈 기수가 안으로 기대는 걸 기가 막히게 제어를 했죠. 왼쪽 채찍을 초반부터 직선에 들어서자마자 왼쪽 채찍을 꺼내가지고 그걸 미리 방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발을 탁 바꿔가지고 이제 똑바로 뛰었는데 그 전에 이혁 기수가 기승했을 때 어때요? 안쪽으로 막 기대가지고 뭐 간신히 이겼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승군전에 인기 7위였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서승훈 기수는 그런 것들을 다 자기의 기승술로 좀 안정감 있는 그런 주행을 보였었는데 이제 이혁 기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의 기승술은 갖고 있어요. 뭐 서승훈 기수보다 아직 캐리어는 좀 짧지만
그 정도는 할 줄 아는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마필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일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7경주입니다. 국내산 5곤 3세 이상마.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일단 닥터 센트럴부터 말씀을 드리면 등치가 좋아요. 480kg 나가는데 얘는 아까 이제 포비 썬더나 이런 거 말씀드릴 때 동체에 비해서 하체가 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동체에 비해서 하체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라스트에서 무너져요. 걸음이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힘이 차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인이 바로 이제 힘이 차가는 건데 아직도 완벽하게 힘이 안 찼어요. 놔줄 때 스포할 때 보면 발발거려요. 이런 마필들은 딱 보면 발발거려요. 그 다음에 지난 경주에 보면 외곽으로 사행을 해요. 왜? 힘이 안 찼기 때문에. 사람은 뛰자고 그러는데 기수는 뛰자고 그러는데 얘가 뛸 힘이 없기 때문에 자꾸 외곽으로 사행을 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닥터 센트럴이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앞에 간다는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 요새는 뭐 선행마들이 많이 좀 유리하죠.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근데 아카마린이라든가 쓰리마운틴, 뭐 최고대로, 놀부시대, 아름다운 세상, 뭐 이런 마필들이 순발력이 좋아요. 그래서 닥터 센트럴이 선행을 나선다 치더라도 압박을 받아야 돼요. 그만큼 압박을 받으면 힘을 안배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라스트 와서 더 무너질 확률이 높다. 꺾을 수 있는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카마린입니다. 이 아카마린은 500kg가 넘어가지만 500kg가 넘어가는 마필을 다 한번 잘 보십시오. 뭐가 단점이 있냐면 체장이 길어요. 체장이 긴 말들은 어떻다고요? 지구력이 없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만 적당히 맞아주면 신세대나 대견이나 이런 것들도 체장이 길었잖아요. 근데 그 말들은 이 가슴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생겼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의 단점이 있었다면 한 가지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장점이 단점을 극복을 시켜줘요. 근데 이 아카마린도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린데다가 체장이 길고 그러기 때문에 힘이 안 차인 상태에서 지구력이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카마린도 꺾을 수가 있겠고, 이제 미라클랜드인데 오늘 이제 핵심은 얘예요. 얘를 꺾고 가는 겁니다. 뭐 얘가 여기서 지금 선행 간다고요? 닥터 센트럴이 있어요. 거리 늘었습니다. 또 뭐 말씀드린 아카마린도 있고, 쓰리마운틴. 얘가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선행 나설 수 있어요. 어떻게 나서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얘가 지금 3월 16일 이길 때 보면 라스트에서 이등치에 상당히 폭발적인 그런 뭐랄까요, 주폭, 스피드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물론 상대가 약해서 7마신 차이를 이겼습니다만 이 마필만 놓고 봤을 때는 라스트에서 걸음이 없었어요. 걸음이 없었고 직전 경주에 선행을 나섰다가 내줘요. 내주죠. 누구한테 내줬던가요? 내줬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내줬고 나서 따라가는데, 아니요, 가는데 갔죠. 참 갔다, 얘가 아니었었죠. 가는데 라스트에서 싱싱이천에게 덜미를 잡혀요.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 활용 타임이 13초 9에, 그러니까 1000m와 1200의 이 기록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 마필이에요. 아직 좀 따라가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것들이 적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얘도 오늘 선행을 나서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무너질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지난주에 좀 약간 라스트에서 걸음들이 다 무너졌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얘도 빠르게 경주를 펼쳐가지고는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라클랜드도 좀 꺾을 요량이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마필의 단점을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아무튼 요 한 가지의 이유만 갖고라도 이마필은 꺾을 수 있습니다.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주가 이제 오늘 첫 번째인데, 미라클 댄서, 코너스톤, 아름다운 세상, 이렇게 이제 세 마필을 갖고 하겠습니다. 자, 미라클 댄서는 순발력이 없어요. 근데 이 마필도 순발력이 없는 이유가 조금 몸놀림이 부드럽지 못한데 힘이 좋아요. 상당히 힘이 좋아요. 뭐 등치가 490kg만 나간다고 힘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마필들이 힘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다른 어떤 그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의 단점이 있다면, 뻣뻣한 몸을 갖고 있다면 다른 걸 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너스톤이고요. 아름다운 세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냥 요는 이런 겁니다. 1, 2, 3번이 인기권에 있지만 5번 닥터 센트리라든가 아카마린, 미라클랜드 이런 마필들이 배당을 많이 뺏어가 주면 이 세 마필을 공략해도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마필을 갖고 공략을 하는데, 얘네들 뒤에 사정권, 그러니까 5번 닥터 센트럴, 아카마린, 미라클랜드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다툴 때 얘네들은 그 뒤에서 사정권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 있어요. 거기다 뒷심도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무너지는 경주고 이런 마필들이 올라오는 경주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1, 2, 3번 자, 이렇게 세 마필을 갖고 공략을 하는데요. 일단 뭐 누가 뚜렷하게 축이다. 코너스톤도 사실 결정력이 없거든요. 결정력이 없어요. 결정력이 없는 마필인데 최근에 조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라클 댄서 같은 경우는 조교가 상당히 잘 돼 있고요. 아름다운 댄서는 컨디션이 조금 많이 올라섰어요. 올라섰기 때문에 충분히 쉬어갖고 나왔잖아. 그래서 이렇게 세 마필로 압축해서 한번 공략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8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700m 8경주입니다. 국내산 4권 3세 이상마 별정 경주. 이게 두 번째 추천 경주인데, 왜냐하면 이 점프예요. 점프. 이게 지금 이 공백기를 갖거나 3월 15일 날 재검을 치렀거든요. 작년 10월 달에 뛰고 두 번 지금 복귀전을 치렀는데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이 3월 30일 날 괜찮게 뛰었습니다. 친 거 치고는 괜찮게 뛰었는데 사실 상대를 보면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직전 경주에 인기 4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선에 갔다가 폭삭 무너져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왼쪽 뒷다리인가요? 약간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들, 이 등치 큰 말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뒷받침이 안 돼주면 이렇게 무너질 확률이 높아요. 높은데 오늘 거리가 1700이에요. 얘가 1700이 아무리 선행이 유리한 그런 거리라 해도 얘는 선행을 가도 안 됩니다. 이 두 번의 경주나 그 전에 뛴 경주를 보면 단거리에서 얘가 힘으로 뛰었지 테크닉, 부드러움이나 뭐 그런 게 없어요. 거기다가 등치는 좋아서 힘은 있을지언정 그거를 그러니까 어떤 부상이 없어야 되는데 왼쪽 뒷다리가 약간 그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부자연스러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점프를 꺾고 공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경주에서 점프를 꺾고 나니까 사실은 또 믿을 마필이 그렇게 없어요. 충무에서는. 그러니까 점프가 제가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점프가 인기 1, 2면은 꺾겠다는 이 경주가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4, 2, 5, 2 뭐 이러면은 크게 메리트는 없죠. 없습니다. 근데 이 경주에서 점프가 단독 선행인데다가 그렇다고 해서 뭐 어느 정도 인기가 좀 끌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좀 배당을 좀 많이 뺏어가 주기를 좀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싱 디바인데요. 오늘 제가 추천드릴 마필. 지난번에도 현장에 추천드렸는데 사실 제가 그랬잖아요. 현장에서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다른 마필을 보기가 싫습니다. 그랬습니다. 피노누아도 보기 싫고요. SOA도 보기 싫은데 근데 역시 앞선에서 다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김정준 기수가 흐름에 이게 캐리어예요. 그 경주가 빨랐으면 그걸 좀 따라가 줘야 되는데 너무 늦게 올라요. 거기 컨디션도 안 받쳐주는 마필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제 뭐 거의 컨디션 뭐 완전히 회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월 17일 날 국내산 6군에서 5군으로 승군할 때 1800을 뛰었습니다. 1800을 뛰었는데 제가 그때 이 마필을 추천해 드렸어요.
추천해드렸었는데 다들 거의 안 볼 그런 시점이었었는데 이 마필을 추천드린 이유가 뭐냐면 얘는 자세가 좀 높긴 하지만 근성이 상당히 좋아요. 컨디션만 뒷받침만 되면 높은 자세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근성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데싱 디바가 1800도 뛰어봤고요. 걸음은 이미 보여줬잖아요. 능력은 한참 좋을 때 3월 23일 날 뛴 그 이상의 컨디션이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세아누리가 지금 요 최근에 와서 이 마필은 제가 이제 컨디션이 계속 살아납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맨날 바닥만 치다가 지금 계속 올라와서 서는 중이에요. 근데 워낙 크고 느린 걸음이기 때문에 경주를 치르기가 까다롭지 않습니까? 바닥에서 와요. 그러니까 맨날 그만큼만 오는 거예요. 그만큼만 오는데 이번엔 좀 컨디션이 떨어져 있어요. 컨디션이 떨어져 있고 반면 자 엉클 브라운 같은 경우는 직전에 제가 컨디션 아니라고 그랬는데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근데 이 마필도 고개를 딱 들고 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뛸 때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말은 자가를 고삐가 탱탱한 마필이 있는가 하면 얘는 고삐를 딱 덜렁덜렁 거려요. 고삐가. 그게 왜 그러냐면 고개가 높기 때문에 탁 물고 뛰려는 그런 의지가 강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안 나와요. 스피드가. 거기다 이제 청광 소리도 조금 컨디션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점프는 자동으로 쓴다. 데싱 디바가 최고의 컨디션을 지금 갖고 있고요. 신흥 여장이 최고의 컨디션인데 사이즈가 아니에요. 사이즈가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신흥 여장도 역시 기복을 보이고 자기 지금 체중에서 한 30kg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만약 하나 현장에서 봐야죠. 현장에서 30kg 이상이 자기 체중까지 가 있다. 그러니까 배당 노려야죠. 노릴 수가 있는 건데 과연 그만큼 신흥 여장이 컨디션을 회복했느냐. 일단 조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좋은데 쌍안경으로 그 말에 체중이 불었는지 안 불었는지는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마필 어떤 조교와 체중과 이런 것들을 좀 매치를 시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흥 여장이 자기 컨디션까지 올라섰다면 체중까지 불었다면 좀 재고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경기의 주인공은 데싱 디바다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8경기 마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구경주입니다. 혼합이군, 연령 오픈, JRI 트로피 특별 경주인데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 경주에서 과연 취입이 되겠느냐입니다. 뭐 여기 아르고퓨른스라든가 서든 포춘 취입마 있죠. 그다음에 원더볼트, 세넌 메모리죠. 이런 마필들이 취입마라면 나머지 마필들은 전부 다 아직까지 보여준 걸음으로 봤을 때는 선행이라고 좀 단정 지을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언더볼트가 지금 보여준 걸음은 제일 세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동반자의 기종, 물론 이제 다른 마필도 있지만 근소하지만 그래도 이제 언더볼트가 선입도 되고 선행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취입도 되고 얘야말로 전천후지 않습니까? 다른 마필들은 취입이면 취입, 선행이면 선행 딱 이런데 얘야말로 이제 그냥 아주 전천후의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동반자의 기적도 따라가면서 경주를 펼쳤지만 거의 뭐 이렇게 안에 갇힌 게 아니라 바깥에 서서 갔지 않습니까? 선행 외곽에 서서 갔고 여기 리멤버 불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원더볼트만이 뒤에서 바닥에서 지금 날라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경주 같은 경우는 뭐 선두권에 이제 합류해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요는 그렇습니다. 취입이 될 것이냐? 거리가 1200m인데 근데 여기에 지금 선행마들이 동반자의 기적, 리멤버 불패, 푸른미소, 여의골드 이런 마필들이 1200에서는 안 쓰거든요. 안 씁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요. 상당히 빨리 싸우고 가더라도 거리가 1200m고 얘네들이 동반자의 기적이나 리멤버 불패 이런 마필들이 기본적으로 아직 걸음이 터지질 않은 마필이에요. 다 보여준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에서 끝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누가 앞에를 갈 거냐? 일단 아무리 동영상을 몇 번을 돌려봐도 여의골드하고 푸른미소하고 거의 비슷해요. 단지 이제 얘네들이 누가 턱 튀어나가서 선행을 선점을 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싸워지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 두 마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싸워지면 그날 컨디션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두 마필이 계속 이렇게 비슷해요. 거기다 동반자의 기적도 빠르죠. 근데 동반자의 기적은 여기서 이제 선행을 시도하지는 않겠죠. 이제 오늘 따라가는 작전이고 리멤버 부패도 마찬가지고 선두권에 가지만 이 두 마필은 끈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에서 누가 선행을 가든 싸우지만 않으면 앞에서 그냥 끝나는 경주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역시 11번 노표매입니다. 얘가 능력이 없는 애가 아닌데 주행 악벽을 보이지 않습니까? 악벽 때문에 지금 이 자기 경주력을 다 못 보이는 능력을 못 보이는데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워낙 지금 오히려 이 마필은 장거리 같으면 제가 한번 좀 어필해 보겠는데 하여튼간 이 노표맨을 한번 주시하십시오. 배팅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다음번을 위해서 한번 이 마필이 얼마큼 뛰나 보시는데 일단 경주가 워낙 빨라서 꼴찌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힘을 안배해주는 그런 거리 1400이나 1700 이런 데 가면 한번 주의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구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10경주입니다. 국내산 3군 3세 이상만 핸디캡 경주.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화인 챔피언이요. 자, 3월 23일 날 이기고 지난번에 나올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조교를 안 해갖고 나오네요.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조교를 뭐 안 하지는 않은 거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배팅이나 예상가나 배터나 예상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조교를 갖고는 입상이 안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강자 경험도 없었고, 근데 지난번에 그 조교가 밋밋했는데도 뒤에서 이제 꾸역꾸역 뛰어요. 그리고 상대가 강했죠. 퍼펙트 특급. 그때는 뭐 퍼펙트 특급이 제가 분명히 말이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아무튼 하인 챔피언의 어떤 기본 능력을 좀 보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3군까지는 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한신조입니다. 직전에는 그 전개를 기가 막히게 나왔죠. 천하정복 뒤에서 바로 경주를 펼쳤는데 또다시 그런 전개가 나올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 전개를 이 경주에서 전개를 그리셔야 돼요. 무한신조가 지난번만큼 그런 전개가 나올 것이냐. 아스카 오코도 지금 컨디션이 좋아지고 얘는 뭐 점두 운동이죠. 그 부드러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힘으로 뜨는 건데 이 무한신조나 화인 챔피언, 뭐 아폴로 이런 마필들이 무너져 줘야 돼요. 무너져 줘야 되는데 무너져 줄 때까지 기다리긴 좀 그렇고요. 2번 썸싱굿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해탈이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이 경주에서 뭐 온수리도 있고요. 또 빠른 마필 할로 마크 있나요? 할로 마크 있고 슬로거 2000도 빠르고 썸싱굿이 과연 지금 따라가서 선행을 안 가가지고 얘도 지금 몸이 원체 등치만 크지 뻣뻣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선행을 안 가고 얘가 입상을 할 수 있겠느냐. 여기 근데 지금 해탈이 지금 이 경주에서는 호시탐탐 선행을 한번 노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워낙 지금 빠른 마필을 만나서 제가 이제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하인 챔피언이 직전만큼만 뛰면 좀 경쟁력이 있다. 거기다 이제 아폴로가 2주 만에 나오는데 아폴로가 직전에는 좀 뭐랄까 말을 뭐 최적의 전개를 끌어냈어요. 라스트에서 약간 뭐 주춤거린 건 있었지만 부담 중량이 56kg예요. 56kg라는 것은 직전에 뭐 그렇게 상대가 강하진 않았지만 제가 2주 전에 라이팅 이거를 축으로 해서 에이스 볼트가 없었죠. 60배짜리를 좀 적중시키지 못했는데 56kg라면 이 경기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썸싱굿의 선행 여부 못 갔을 때 과연 이 장거리를 다 소화시킬 수 있겠느냐. 무한신조, 화인 챔피언, 아폴로 뭐 이런 마필들 위주로 이제 좀 전개나 이런 것들 컨디션 매치시켜서 뭐 공략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유경주도 역시 딱 총말을 선정하는 거는 현장 컨디션이 가장 중요하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700m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국내산 2권 3세 이상만 핸디캡 경주. 재밌는 경주입니다. 2번마 익사이팅 러너 주교를 좀 빡시게 했네요. 4월 24일에 요배통이 있어서 그런지 저도 지금 봤는데 D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교가 지금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너무 세요. 반대로 사풍독주는 제가 매번 나올 때마다 그랬죠. 이마필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 발휘가 1400까지예요. 딱. 지금 1800, 1900을 뛰었는데 잘 뛰었어요. 그 왜 잘 뛰느냐? 기본적으로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얘도 보면 여러분들 예시장에 지금 한번 이렇게 써놓으세요. 메모해 놓으세요. 윤승할 때 보면 이 정상적으로 걷는 게 아니라 찌그덕찌그덕 이렇게 사람으로 치면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좀 그런 걸음, 부자연스러운 걸음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거리가 들면 데미지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400까지는 어떻게 그냥 자기 능력. 그러니까 얘는 다른 것들은 다 갖고 있는 거죠. 뭐 심폐기능이라든가 부드러움이라든가 다 갖고 있는데 단지 하나 이제 그런 부자연스러운 걸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거리가 길면 길수록 데미지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두 번의 장거리에서 졸전을 펼쳤는데 자, 이번엔 말이 나쁘니까 조교가 좀 달라졌어요. 완전히 너무 지금 스포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9번만 길게 했는데 뭐 수영 조교 3번 했다. 그거 갖고 스포를 대신할 정도는 아니고 목요일 아침에 한번 이쿠기스가 이제 좀 놔주는데 스포를 하는데 예전에 그런 스포 탄력보다는 조금 못 미쳐요. 그래도 얘는 기본 능력만 놓고 따진다면 이 경주에서 얘를 이길 마필은 없어요. 단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컨디션이 조금 아니다라는 얘기고. 자, 마이데이입니다. 마이데이도 지금 2군에 올라와서 깜짝 입상을 했는데 입상을 하고 나서 직전에 뛰는 거 보니까 얘도 최고 작은데도 뛰더라고요. 능력이 있더라고요. 우연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연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작기 때문에 1400까지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무시해서는 안 되는 마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데이, 사풍독주 이런 마필들, 익사이팅 이런 마필들이 인기권에 있는데 여긴 선행마 다 지우셔야 돼요. 그마킨, 골드진 이런 마필들, 설로들리 워낙 빠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초반이 좀 무리를 하면 다 쓰는 마필들이에요. 이 마이티 포에버를 보십시오. 이게 비록 하위군 시절이지만 3군 시절이지만 서승훈 기수가 2번을 입상을 해요. 작년 10월달, 11월달에 입상을 하는데 모두 1800m예요. 오늘 1700m죠. 52kg의 부담 중량이고 지금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주가 재밌는 게 뭐냐면요. 물론 기본적으로 이 복귀하는 사람들, 복귀만 갖고 예상을 하는 그런 예상가들을 보면 사풍독주는 당연히 인기 1위에요. 그 다음에 마이데이, 그 다음에 이제 물시형 기수가 탔으니까 익사이팅 러너, 선행가는 그마킨, 골드진 이 정도예요. 모두 예상을 한다면요. 근데 조교 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골드진이나 금마킨 같은 거를 꺾을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몸이 뻣뻣하기 때문에 거리만 들면 안 된다라는 거. 물론 이제 복귀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풍독주가 중요한 거죠. 지금 조교가 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주에서 이제 복병마를 찾는 건데 그 복병마가 바로 마이티 포에버입니다. 그 외적인 컨디션 좋죠. 단지 얘도 보면은 앞말이라 그런지 결정력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결정력이 필요가 없잖아요. 익사이팅 러너 그렇지, 사풍독주 역시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주는 역시 마이티 포에버의 컨디션이 중요하다. 물론 조교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다 좋기 때문에 공략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추천 경주로 좀 고른 경주가 오늘 마지막 경주였습니다. 그래서 자, 11경주 이렇게 해서 마이티 포에버를 현장에서 한번 매출 컨디션 여부를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5월 18일 11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18일 토요 경마 모두 마쳤는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쉽지 않습니다. 한두 개 경주 빼놓고는 뭐 축마, 그다음에 축마가 서 있는 경주는 또 뭔가 좀 그 후차권이 좀 난해하고요. 여러 가지로 좀 배팅의 어떤 메리트를 느끼는 경주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마이티 포에버 정도만 좀 맞으면 그냥 매치만 되면 조교와 이제 어떤 컨디션이 매치가 되면 그 경주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상대도 좀 컨디션이 아니거나 능력도 아닌 말필들이 있기 때문에 인기마들이 그런 좀 마지막 경주를 한번 내심 째고 있는데요. 일단 뭐 마이티 포에버도 아니라면은 가감하게 한번 포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포기를 하는 것도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18일 토요 경마 예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